자, 다 오셨나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자, 2기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쟁노 특강 때 뵌 것 같기도 한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을까? 표정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 좀 좋아 보여서 일단 저도 마음이 좀 놓이고, 요 기분, 요 마음가짐, 요 생각 그대로 우리 끝까지 한번 잘 이렇게 가보자라고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2기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할 게 많아서 이제 시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는 1시간 내외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OT는 좀 이거저거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보는 순서대로 제가 여기다가 체크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자료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체적인 방향성 잡고 그리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주말반 과정인데 월요 영상반도 스케줄은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기 강의는요, 목표가 이제 명확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연기랑 1기 때까지는 뭘 했죠? 그냥 법리를 공부했죠. 근데 이제 2기, 3기, 특히 이제 2기가 시작인데, 2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는 과정이다?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두 줄 나와 있죠. 각 쟁점별 주요 사례를 학습하고 본격적인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강의. 요게 2기의 목표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인풋 측면에서 뭘 공부한다? 사례를 공부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연습하는 과정, 요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각 진도별로 바로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죠. 출제 가능한 쟁점 및 그에 대한 법리도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저는요, 2기 때, 물론 저는 2기 때는 뒤로 최대한 강의 안 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근데 요 짧은 기간 안에 요 세 가지를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한 번 이제 수업에 좀 약간 에너지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강의를 좀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총 3가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소개는 넘어가고요. 일정 보시면 오늘부터 해서 6월 5일까지 총 16회인데 오전 오후 해서 8주간 2달간 진행이 될 건데 중간에 우리 1차 시험이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이 있는 그 주는 휴강하고 뒤로 이제 한 주 밀린다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시간은 오늘은 이제 시험이 없어서 9시 반부터 시작인데 다음 주부터는 9시부터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넉넉하게 제가 6시로 잡았는데 6시를 넘기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6시보다 원래는 이제 9시 시작하면은 5시 반에 끝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넉넉하게 6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는 그냥 좀 더 할 수 있다. 6시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교재 보세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책이 우리가 좀 많이 봐요.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2기 목표를 3가지로 잡았잖아요. 사례도 보고 그다음에 연습도 하는데 각 진도별로 제가 법리도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을 2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색깔 예쁘죠? 아닌가요? 자, 보면은 이게 봄이잖아요. 우리가 꽃놀이를 못 가니까 이거 유채꽃이고 이건 벚꽃이에요. 유채꽃, 벚꽃. 실제로 오빠도 이렇게 보면은 기분 좋지 않나요? 자, 아무튼 재미없나요? 자, 이거 2가지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고 이게 단권화를 쟁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반드시 참 하셔야 되고 이게 아니라 통로나 다른 강사님 수험서나 아니면 기타 이제 자신의 서브노트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시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당 진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노조법상 근로자,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 이제 펴놓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걸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례 노트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공지도 올리고 프사도 해놓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예습을 어느 정도는 좀 해오시는 게 필요해요. 예습의 정도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고 사례노트 평김에 제가 사례노트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케이스 노동법으로 작년까지 진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케이스 노동법이랑 기본적으로 노동법 기출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이전에도 이제 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게 모의고사가 제가 바로 뒤에서 강조 드릴 텐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학습의 도구예요. 모의고사는. 그리고 사례집을 보는 것도 학습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목표는 딱 하나잖아요. 뭐예요? 시험장에서 답안지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모의고사 보실 때 치여도 괜찮아요. 이게 뭐 내가 아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우연히 좀 운이 좀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답안지 잘 썼어요. 그래서 최고 답안이 됐어. 너무 기분 좋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막 쓰면서 막 쥐어짜는데 막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내가 이거 막 못 외웠던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한이 맺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봤는데 거의 꼴찌야. 근데 이런 게 차라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모의고사 방향이나 사례 문제도 거기에 이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문법으로 다 풀어봤던 문제들인데도 그 작년에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로도 문제를 냈는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그 충분히 우리가 사례집으로도 보고 모의고사로도 봤는데 실제 시험에서 실수를 하신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령 지부분해, 평화의무 문제. 작년 시험 보신 분들 아시죠? 그 제가 사례집으로도 풀어드리고 모의고사라도 해드렸는데 이제 시험 끝나고 장문의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거 우리는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케이스 문법이랑 다르게 이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이제 쫙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쌓인 기출이 너무 많아요. 이게 시험만 해도 변시 노무사 큰 시험 있죠? 노동법 크게 보는 시험. 근데 변시는 변모가 1년에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만 해도 문제가 4 곱하기 2 해서 8개나 쌓여요. 노무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5급 공채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날 때마다 문제가 10개 넘게씩 막 쌓이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기간을 보면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제가 진도별로 쫙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 빼거나 약간 축약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제 욕심에는 이게 좀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부담을 좀 줄어드리려고 많이 빼긴 뺐는데 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문제가 요 정도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노무사 최근 3년 기출 이내에 나온 거 있죠.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거는 확실히 챙기셔야 돼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포함해서 여기 없는 것까지 다 해서 결국 전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다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거든요. 제 모의고사 목표는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사례집이랑 제 모의고사랑 요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 직전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사례집의 중요성을 강조드릴게요. 됐죠? 자,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강조 드릴 거고 앞으로 또 강조를 드릴게요. 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험용 법전 좀 많이 무겁긴 한데 법전도 가급적이면 당연히 들고 다니셔야겠죠.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법전이에요. 이게 많이 무거우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태블릿 PC 저도 이제 이게 편해서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법전 정도는 꼭 실물 법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했죠?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통 창구를 작년 하반기부터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좀 가입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좀 활용을 해달라라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질문 답변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GS 이순환 강의 속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례를 풀 거예요. 요게 이제 메인입니다. 사례를 풀 거고 기출 사례 또는 모의고사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진도별로 이제 출제 가능한 쟁점을 정리할 건데 기본적인 법리 이해는 되셨다고 전제하고 나오면 어떻게 쓸지나 얘는 뭐가 나올지 이런 거에다가 제가 좀 중점을 둬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를 볼 건데 모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 자체는 매주 75점 복습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주에 150점 시험을 볼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2기는 좀 제가 이제 그 전형적인 거에서 내고 3기는 이제 최신 판례랑 이런 걸 좀 반영해서 내는데 제가 작년에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한 2기와 작년 3기 그 사이 정도 난이도로 조금 조정을 해서 그치만 조금 제 생각에는 좀 하드하게 좀 어렵게 하는 게 좋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강의 진행 순서 보세요.
요건 이제 다음 주부터인데요. 9시부터 75분 동안 모의 시험 보시고요. 15분 쉬고 이제 바로 이제 10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의 시험 강평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사례집이랑 쟁노랑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타 보세요. 기타. 이순환 수험 가이드라인의 공부 방법은 바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첨삭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합격자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그 한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정밀 첨삭을 해드릴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 바탕으로 채점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온라인 첨삭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정밀 첨삭을 같이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그 행정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고유번호 부여하고 이게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실강이랑 실영상반에서 실제로 시간을 같이 재고 답안을 실무로 이렇게 내신 분들 대상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는 점 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 이제 온라인 첨삭반이나 이제 인강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쓰시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제게 뭐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실강이랑 실영상 답안지 이제 제가 보면 제가 그거 바탕으로 채점평을 작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에너지를 써가지고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첨삭은 이렇게 하고, 이게 채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점수 부여 기준은 제가 배점 기준을 다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게 채점자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채점자별로 해서 채점자별로 표준 점수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의고사 나중에 이제 그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매겨지니까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강의 진도표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크게 잡았어요. 크게. 그래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단체 교섭 한 중반부 이제 노조법 29조 1항까지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오늘 딱 진도 나간 거에서 다음 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도는 달라질 수 있고 중간에 휴강이 있죠. 그래서 5월 8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휴강이고 그 다음 주 이렇게 가니까, 특히 1차 같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2주 동안 바짝 그 진도를 따라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는 다 이제 넘기고, 그 쟁점 정리 특강은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그 미리 촬영을 했고, 여러분들 위해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강의 다 받으셨죠, 그죠? 필요하시면 활용을 하시는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적절히 잘 조정해서 그렇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서는 다 마치고요. OT 자료 한번 볼게요. 저 OT 자료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순서대로 그 체크 좀 해뒀거든요. 일단 질문 답변 좀 볼게요. 질문 답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즘에는 크게 보면 두 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메인은 카페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학습 내용이랑 관련된 거 있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순환과 관련된 학습 내용과 같은 그런 질문은 카페를 이제 활용을 해주시는 걸 원칙적으로. 왜냐면 이제 질문을 공유를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는 여러분들 요 주소로 가시던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일단 등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그 등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등업 게시판에 써주시면은 이제 열정 멤버로 등업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유라든지 그 자료 공유라든지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 꼭 해주시고요. 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는지 일단 검색 한번 해보시고, 만약 없으면은 뭐 얼마든지 편하게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제목에 질문에 이제 큰 내용이 드러날 수 있게 뭐 이렇게 약간 드러날 수 있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 다른 수험생분들이랑도 같은 우리 수강생분들이랑도 공유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을 보세요. 요거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거 이제 질문이 복수면 반드시 넘버링을 해서 구분. 가지 번호 안 붙이셔도 돼요. 1번, 2번, 3번. 이게 궁금하다. 명확히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 꼭 부탁드릴게요.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 사진. 이게 책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해당 페이지를 여러분들께서 딱 찍어서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바로 답변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통로 596페이지에 뭐 통로 389페이지 뭐, 그러면 제가 통로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통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답변을 하는 장소가. 저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돌아다니면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 카페에 있을 수도 있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데, 그 바로 이제 딱 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 꼭 부탁드릴게요. 사진. 만약에 판례가 궁금하다 그러면 하다못해 사건 번호라도 이렇게 주셔야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거 그리고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간 거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제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뭔가 카페에 공식적으로 올리기가 조금 힘든 그런 고민들은 이렇게 고민이나 질문 같은 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전화번호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카카오톡도 만약에 학습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똑같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첫 번째 자기소개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일반적인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소개를 여러분들 성함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닉네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써주시고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딱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 딱 찾아갈 수 있겠죠.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뭐 새벽에 공부하시다가 보내시고 싶으면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문자나 이메일 질문도 있긴 한데 이제 문자보다는 이메일이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치는 게 저 이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PC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많다 그러면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니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답변은 이 정도 공유할게요. 자, 넘어가시고 모의시험 답안 작성. 자, 이제 요거는 공유할 게 많죠. 왜냐하면 모의시험과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게 메인 강의이기 때문에. 자, 일단 여러분들께 꼭 강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제가 이제 매년 모의고사로 솔직히 스트레스 좀 받아요. 왜냐면 제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쟁점도 예를 들어서 하나가 나오면,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25점에 하나 나오면 저는 이왕 이거 쓰는 김에 관련된 거 하나 더 이렇게 어차피 고민하고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0.5개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더 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75분 동안 모의고사 이렇게 딱 집중해서 문제를 읽는 것도 공부라 생각해요. 문제 75분 동안 딱 집중해서 사례 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쓸지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다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문제를 어렵게 드려요. 근데 이제 이게 2기 때까지는 괜찮은데 3기 때쯤 가면 이제 매년 이제 힘들어 하세요. 제가 그거는 이해는 좀 가는데 저는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6번째 GS 2, 3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6번째, 5번째 이제 매년 하니까 저도 약간 내 방법이 틀렸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잠깐 회의감이 딱 느껴졌다가 하반기에 딱 다시 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작년에 이제 합격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저희 반에서 16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목표가 올해는 내가 좀 더 문제를 잘 내야겠다. 제 목표예요. 그래서 문제 잘 내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한 200명 이상 나오면 어떨까? 라는 이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만의 목표가 아니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좀 야망, 열정을 가지시고 모의고사랑 사례집 요것만 좀 잘 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합격에 있어서 충분한 그게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간접적으로 드린 거냐면 모의고사 총알 한 방 한 방 여러분들 그냥 날리지 마세요. 꼭 시험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나 지금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나중에 내가 시간 재고 다시 풀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금이에요, 금. 지금 지나가 버린 시간 다시 안 오고요. 지금 지나가면 나중에 그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안전해도 와서 그냥 어차피 백지 써도 뒤에 이제 뭐 마지막 장 성적표 붙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와서 쓰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걸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기랑 3기. 특히 동차생분들이요. 이제 동차생분들은 이제 1차 기간에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일단 와서 치이든 뭐 오픈북을 하든 와서 뭐 이상한 거 쓰든 판례를 지어서 쓰시든 무조건 쓰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거를 첫 번째 썼어요. 별표 3개. 사실 한 30개 정도 하고 싶었는데 매주 무조건 시험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고민하는 것도 공부라 생각해요. 자, 넘어가시고 두 번째. 그래서 오픈북은 원래 허용 안 해요. 저도 사실 점수 부여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험이고 여러분들 공부에 이제 자극이라든지 어느 정도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이런 공정성을 위해서 오픈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근데 그 허용의 요건이 2개예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자, 첫 번째.
실질적 요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자, 부득이한 사유는, 자,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다? 생동차생 내지는 동차 내지는 유예 불문하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직장인분들. 이런 부득이한 사유 존재. 전업생은 안 됩니다. 전업생 안 돼요. 어떻게든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쥐어짜서라도 준비해 오시고요. 그리고 엔드 요건입니다. 형식적 요건은 답안 거표지에 반드시 명확하게 오픈북했다 라고 명시를 해주셔야지 오픈북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 딱 봐도 오픈북인데 오픈북 표시가 안 돼 있다. 이건 여러분들 이게 보면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오픈 표시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점수 이제 원점수의 90% 처리를 해서 이제 표준 점수 돌리는 걸로. 이 정도 하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할게요, 오픈북.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픈북이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진정 오픈북이 있고 부진정 오픈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 이 진정 오픈북은 뭐냐면 내가 준비를 했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갑자기 연기를 좀 했네요. 혹시 뭐지? 그러다가 잠깐 이렇게 딱 펴보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에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오픈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봐서 여러분들 해서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받는 것보다 이거 못 써갖고 스트레스 받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 스트레스 받는 게 나아요. 그런 건 절대 안 까먹거든요. 이게 사람이 기분이 나빠야지 기억이 나. 알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진정 오픈북은 뭐냐면요, 쟁점을 미리 문의하는 거예요. 쟁점 문의. 이 진정 오픈북의 범위에는 아예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베끼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판례 지어서라도 쓰는 게 나아요. 근데 부진정 오픈북은 쟁점을 미리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다. 근데 내가 오늘도 사례집 1번부터 17번까지 나갈 거고 쟁점 한 15개 내외 나갈 건데 그 안에 있는 15개 다 못 외우겠다. 선생님 쟁점 이번에 뭐 나오나요? 라고 미리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루뭉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 뭐 예를 들면 노조법상 근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노조법상 근로자를 외워오시면 되잖아요. 그렇게요. 이 방법은 생동차생분들께 직장인분들 시간 많이 부족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방법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들께서 오픈북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실질적 요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의 이제 그 판단에 따르고 그 형식적 요건 잘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리고, 3기 때는 오픈북 안 됩니다. 3기 때는 제가 2기 때도 계속 이제 월요 영상만도 동일해요. 제가 이제 시험 감독하고 그 안내 이렇게 다 드릴 건데 그 끝나는 시간은 칼같이 좀 준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픈북 이렇게 안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올해는 저 노력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잘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쟁점 문의 기간은 매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밤부터요 토요일 밤까지. 그래서 월요 영상반은 이제 일요일에 문의 주셔도 되는데 일요일은 제가 그 정신이 없어요. 일요일은 하루 종일 강의하고 끝나고도 뭐 질문 받고 뭐 전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월요 영상반 분들 쟁점 문의 하시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이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일요일은 사실 현실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급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제목에 이렇게 쟁점 문의 이렇게 달아가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답변을 드리는 그 원칙이 밑에 거부터 답변 드리거든요. 먼저 온 거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왔다 그러면 쟁점 문의 선생님 급합니다. 뭐 이렇게 첫 줄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먼저 답변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온라인 첨삭반과 인강 수강생분들께 또 이렇게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최고 답안이나 이런 거 뽑을 때도 온라인 첨삭반이나 인강 수강생분들 특히 이제 온첨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간 딱 재서 하는 거랑 아무래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래요. 시간을 잘 안 지키시던지 아니면은 해설지를 먼저 보시고 이제 써보시던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벌써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좀 치여야지 이게 입력이 되지, 이거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첨삭반이나 인강 수강생분들도 따로 뭐 이렇게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때
뭐 요즘에 이제 캠스터디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같이 켜놓고 시간을 재놓고 하시든 아니면은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시는데 무슨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면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시간을 재서 뭐 답안을 쓰시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시간과 이제 동일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시험을 보시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주말 실강실 영상, 월요 영상 반 수강생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매주 이제 뵐 거니까 제가 이제 시험 시작과 끝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잡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죠. OT 자료. 자, 이순환 공부한 거 볼게요. 이게 넘버링이 잘못됐어요. 별표를 하려고 했는데 예습과 복습의 중요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지금 요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례집이 물론 제가 이제 시간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드리는데 그걸 왜 드리냐면 기억 환기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제 사례를 보려면 매번 제가 5분이나 10분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다 우리 종강할 때까지 특히 요거 사례집 있죠. 이게 그 복습할 때도 당연히 보시겠지만 우리 이번 주에 진도 나가는 부분 있죠. 근데 그 부분을 그냥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더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2기 때는 내용 자체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고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고 여러분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그 카톡 푸사랑 그 저기 뭐죠? 네이버 카페에도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매주 15개 내외인데 좀 더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한 17개? 에서 20개 사이? 왜냐하면 마지막 주에는 150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강의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요 범위 내에서 강의 진도표 참고하셔가지고 사례를 미리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꼭 강조드릴게요. 근데 다만 이게 보고 오시는 게 뭐 풀답안 쓰실 필요는 없어요. 풀답안 쓰실 필요는 없고 시간을 재세요. 그냥. 제 생각에는 25분의 적정 시간은 10분이에요. 10분 잡아 놓으시고 그 시간 동안 뭐가 가능하냐면요. 일단 문제를 읽으세요.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거꾸로 읽는 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보시고요. 일단 쟁점이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법리가 뭔지 딱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거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풀지 목차를 잡아보세요. 목차. 그래서 잡고 그리고 답안 쓸 때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결론을 낼 건지 그것에 따라서 과정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쓸 건지 옆에다 키워드를 딱 간단하게만 날림으로 두 문자 써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만 뼈대를 딱 이렇게 뭐랄까 체크할 수 있을 정도 해 10분 정도 아니면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한 7분 정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보고 오세요. 그렇게 해야 제가 이제 그 매주 사례를 풀어드릴 때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풀어보셨던 그 기억을 환기한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오세요. 됐죠? 그래서 꼭 강조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복습이죠. 복습은 여러분들 사례집이랑 모의시험이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낼 때 저는 엑셀표에다가 다 정리해요. 나올 수 있는 쟁점 다 정리해서 이거 2기 때 내야지, 이거 3기 때 내야지, 이거는 이거랑 같이 해야지 하고 다 내기 때문에 이제 무슨 소리냐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제가 2, 3기 모의고사 파이널까지 다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만 제대로 보시면 다 써보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진짜 할 거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할 거 진짜 많겠죠. 여러분들 시간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지금부터 이거 나중에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앞으로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 앞으로 못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보시게 되세요? 더 오래 보게 되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알고 있는 부분은 제끼고 나중에 내가 만약에 시간이 나서 한 번 더 보게 된다. 내지는 2기에서 3기 사이에 시간이 났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봐야겠다 하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랑 사례집 딱 보실 때 안 봐도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뭐 굳이 보나? 근데 이거는 왠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 여러분들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다 달라요. 디테일한 거는. 그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봤는데 그럼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소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이렇게 나중에 공부하는 범위를 좁혀 나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강조드릴게요. 사례집도 마찬가지고 모의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 강조해 드리고요. 수험서는 이제 암기 중심으로 회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누적 복습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데 이기 때 누적 복습이 될까요? 뭐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3기는 누적 복습 가능해요. 전범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2기 때까지는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저는 노동법을 여러분들께서 제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적으로든 이렇게 다른 어쨌든 노무사 시험이니까. 근데 딴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든 과목 노동법 포함해서 2기 때는 그 주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충실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누적 복습을 만약에 진행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노동법은 반을 끊으세요. 그래서 앞에 우리 집단법 먼저 나가죠. 그러면 4주 동안 집단법 그냥 누적 복습하세요. 그리고 그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개별법 하죠. 그 개별법 누적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자 넘어갑시다. 자 1차. 1차는 여기 1차 보시는 분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1차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1차가 그쵸. 참 그래. 왜냐면은 이게 무겁지 않은 시험인 것 같아요. 무겁지 않다? 아니 무겁지. 말이 잘못 나왔어요. 가볍지 않은. 가볍지 않은 시험인데 또 그렇다고 이 1차는 사실상 패스페일이기 때문에 이게 집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텐데 물론 저도 객관식을 상당히 잘 공부하고 객관식에 뭐 센스가 있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객관식 공부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오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객관식 100점 맞으려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험 아니잖아요. 우리는 딱 그 기준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험의 특성상 1차는 무조건 벼락치기 기간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게 이제 최소 열흘, 2주, 좀 불안하다. 3주, 4주. 그 기간에 1차만 하세요. 이게 1차 공부를 옛날부터 이렇게 진득하게 이렇게 해오셨던 분들은 논해. 근데 1차를 그냥 약간 좀 불안하다, 많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불안함 줄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과목 많잖아요. 근데 이거 좀 공부하려 치면은 이거 덮고 이거 피고 이거 좀 하려 치면은 덮고 이거 피고 하면은 2차까지 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냥 1차 집중 기간을 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그때 1차를 내가 털겠다라고 하시고 그 이전까지는 2차 중심으로 하는 게 무조건 맞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자체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열흘에서 2주는 잡으세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문제집 하나를 확실히 정하셔서 3번에서 5번 풀어보고 들어가세요. 제 생각에 그러면 충분하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그 작년에 좀 그 점수를 넘지 못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민법은 그렇다면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또 올해 뭐 1차 출원인도 많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차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공부 안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부 안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2차 공부하시면서 1차는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아예 그냥 1차만 집중하세요. 1차를 일단 넘겨야지 2차 볼 수 있고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시험이 작년보다 2주 미뤄졌으니까 한 3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많이 불안하시면 1차에 일단 집중하셔갖고 안정적으로 가채점 했을 때 70점 이상 나오게. 왜냐면 또 가채점 했는데 60점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채점 했을 때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딱 나오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법 1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차 공부하시고 2차 공부하신 상태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차를 그냥 보시면 55%에서 65%를 맞추세요. 잘 찍으면 65%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성비 있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노트예요, 노트. 노트의 자법이 범위가 적은데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정복하세요. 노동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노원은 여러분들 어차피 개별법 자법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여러분들 그 비정규직법이랑 고평법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나오면은 저는 4번 좋아해요. 4번. 4번을 찍으세요. 4번. 4번 찍으시고 그 노동법 공부하실 거면 노트 하세요. 노트. 됐죠? 그렇게 제가 1차 준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 하고 1차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자, 넘어가고
자, 이렇게 해서 공부 방법 끝나고 자, 단권화 자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잭노가 원래 제가 2016년도에 처음 서브노트로 제작을 했을 때 2기 교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 여러분들께서 빨리 내주시길 원하셔가지고 제가 매번 이제 빨리 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올해도 제가 1월 달에 나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판례까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권화 자료 지금 나눠드렸는데 여기 이제 3월 달 가장 최근까지 나온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12월 말에 제가 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사이에 나온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제가 단권화 자료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원래 계획대로라면 첫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그냥 진도별로 제가 맞춰갖고 설명드린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시간도 이제 부족하신데 한 번에 오리고 붙이실 때 한 번에 하시라고 자료 한 번에 다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외워야 되는 것들을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해당 페이지에 제가 통로도 체크했으니까 그 미리 붙여서 오세요. 요거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귀찮으셔도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나눠드렸고 뭘 외워야 되는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붙여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법리가 새로운 거 말고요. 그냥 사실관계 특수성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제가 해당 범위 할 때 중요한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 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권화 자료에는 최신 판례 내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 드렸습니다. 어쨌든 붙여오세요. 이렇게 하고 이 자료는 제가 설명드렸고 자 답안 작성 및 사안 적용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다고 제가 전제하고 나갈게요. 보시면 사례형 답안 작성 방법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IRAC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요 IRAC는 사실은 이제 요거 제가 GS 연기 때 리걸 마인드 특강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3단 논법의 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보는 게 3단 논법의 작용이 크게 두 개예요. 일단 판결문 자체가 3단 논법의 작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수험 답안 작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IRAC인 거예요. 근데 이 IRAC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건가?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특정한 소전제가 주어지면 예를 들면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 내는 거예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 여러분들 우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를 계속 하시는 건데 이건 제가 수험에 직접 관계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우리가 뭘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는 이제 실제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다 하죠. 근데 사례 문제 특성은 뭐냐면 이 인정된 사실을 줘요. 이 소리 무슨 소리냐면요. 이거 팩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걸 적극적으로 가정하면 안 되고요. 사례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를 의심해서도 안 돼요. 요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사례 풀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사례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법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면은 필요한 게 있는데 안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런 게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논리를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시된 것만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연기 읽을 때까지 요거 공부한 거죠. 요게 바로 무엇이다? 이쪽으로 오면 법리예요, 법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이거를 뭐 한다? 적용해서 최종적인 결론 내리시는 거. 요거를 이제 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기 때도 답안을 써봤지만 IRAC는 이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구체적인 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요거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섭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기는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제가 너무 포섭을 강조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또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추구하는 답안 스타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험을 어쨌든 2번 봤잖아요. 노무사 시험도 봤고 변시도 봤고 근데 변시 볼 때 학교에서 또 진짜 시험 문제 사례 많이 보고 변모도 많이 보고 근데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 답안 쓰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 답안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냥 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제가 쓰는 입장도 그렇고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답안을 첨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인사관리나 경조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학답안은요. 점수 나오는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분 점수의 합이에요. 이게 딱 봤을 때 뭐 이 사람은 65점, 이 사람은 61점 이게 아니라요. 그냥 봐요. 그래서 썼네 1점, 썼네 3점, 키워드 좀 빠졌네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다 주고요. 나중에 취합이 돼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그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와, 이 사람 문장도 진짜 잘 썼고 논리도 쩐해? 막 이런 답안이라 실제로 고득점 답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답안은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입니다. 논리가 조금 어그러지고 비문도 있고 상관없어요. 점수만 잘 받으면 되지. 제가 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답안지 쓰실 때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혹은 어떻게 해야지 마이너스라든지 아니면은 굳이 이제 점수를 받는데 필요가 없는 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소간의 논리의 어그러짐이나 비문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 줄 그어도 상관없어요.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점수를 잘 받는 답안은 밸런스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채점 기준 잡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구체적이지 않아요. 채점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채점자에게 상당한 재량은 있는데 다만 가이드라인은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는 뭐가 있냐면 만점이 있어요. 만점이. 각 항목별로 만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설지 나갈 때 I에 저 문제 소재 뭐 한 예를 들면 배점이 5점이다. 이게 만점이에요. 그다음 법리 15점, 포섭 9점, 결론 1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준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진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만점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막 답안지 쓸 때 이게 제가 법대 교수님께서 점수 주시는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 논점의 정리가 만점이 5점인데 선생님 왜 저는 점수가 2점이나 깎였나요? 저는 왜 3점밖에 못 받았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3점이면 엄청 잘 쓴 거예요. 그게 문제 소재가 만점이 나오려면은 한 2페이지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법리에서 만점이 나오고 싶잖아요. 그럼 한 5페이지 써야 돼요. 뭐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외워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논점의 정리가 예를 들어서 만점이 5점이다. 그러면 2.5점에서 3점 받으면 진짜 잘 쓴 거예요. 법리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한계를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분량상 한계가 있고 배점 자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만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밸런스를 찾아야 되고 이거 제가 답안 작성 방법 특강 12월 달에 한 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답안지 15를 썼어요. 누가 제일 점수 잘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을입니다. 을. 을은 어느 하나가 얘에 비해서 완벽하지 않죠. 근데 딱히 부족함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왜냐면 만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법리 같은 경우에는 뭐 9점, 10점 이런 식으로 만점이 정해져 있고 포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 사실 이제 법리는 계속 외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쓰면 키워드는 다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섭을 강조를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보았을 때 변호사 모의 시험을 보았을 때 변호사 시험을 실제로 봐서 제가 점수를 받아봤을 때 제가 점수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게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포섭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를 다 씁니다. 관련된 논의 다 쓰고 포섭도 정말 미친 듯이 해요. 그럼 점수가 당연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건 뭐냐면 제가 실제로 그래서 모의고사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쟁점 캐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쓰는 거 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좀 벌리면 포섭은 나중에 가면 또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세요. 그러면은 관련 법리를 여러분들께서 두루두루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논탈이 아닌 범위 내에서.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점수의 줍줍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1점, 0.5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밸런스 답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바로 이제 요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요거 일단 IRAC에서 제가 이제 요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안 적용. 근데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시는 사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죽는다. 여기서 따라서 소크라테스 죽는다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사실 이제 이 사안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막 두 문자 따고 키워드 체크하고 외웠던 그 법리를 사실은 뭐 하는 것이다? 대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판례 법리를 쫙 깔아놓고 사실관계 이렇게 대입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로 바꾸면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또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을 이게 제가 이제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는 애를 정리한 거지 뭐 특별히 이런 룰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 경험상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안 적용이 의미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적용을 할 게 뭐가 있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부당해고 확정 시 기지급된 해고예고수당 그거 있죠. 그거 과연 부당이득인가? 그런 문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포섭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노력은 해야지.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 혹은 문제 자체에서 포섭이 의미가 없는 거 있어요. 이거는 사례 탈을 쓴 준사례 이른바 단문 문제, 판례 법리를 그냥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런 게 필요한 문제랑은 다르게 그냥 판례 법리 자체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쓰고 판례 법리의 결론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포섭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논외라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일단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단순 포섭이라고 하는 건 대입이에요. 그냥 판례 법리 우리 외우는 거에 주어, 목적을 서술로 바꾸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섭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불확정 개념 들어간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한번 해볼까요? 해고 여러분들 근로기준법 23조 1항 일반 조항 기억나시죠? 거기 뭐 있어요?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요한다. 그러면 절차 논해. 그러면 실체적 정당성. 정당한 이유 어떻게 따지나요? 이런 것들. 합리적 이유.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연습 문제도 나갔는데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 뭐지?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는 뭐지?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한 개 여러분들 아시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갑자기 무드 전화 좀 해볼게요. 우리 같이 판례 좀 외워볼까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노동조합이랑 회사가 교섭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가능. 왜? 협약자치 원칙상 가능.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는 가능해요. 개별적인 조합원들 동의나 수권 없이 가능한데 어떠한 경우에? 현저히 합리성을 결해서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안 됨. 그리고 이거 할 때 우리 내 경상 이런 것들 고려한다. 이렇게 외우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일단 요거에 대한 센스는 당연히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기회에서 좀 얻어가시는 거는 요걸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결국 사안 적용 외워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센스를 여러분들께서 얻으시는 게 이 강의 목표입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요. 결론이 안 중요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실제 판례랑 답이 틀려도 1도 상관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그 과정, 논증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관식 시험이랑 객관식 시험의 큰 차이예요. 객관식은 과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주관식 시험은 이게 사례 문제 자체는 판례를 모티브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없으면 그게 하급심 판결이든 대법원 판결이든 사건이 없으면 문제를 만들기 힘들어요. 이 점에서 사실 법학 공부가 상당히 재밌고 쉽죠. 왜냐하면 그 사례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쵸? 근데 그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가 돼서 이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 사건이랑 결론까지 똑같을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할 때 결과적으로 이거 판단하는 거 있죠.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불확정 개념 등에 대한 판단. 요거 자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그 센스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것만 있으시면 이거는 1도 중요하지 않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습 문제 한번 풀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오늘 나눠드릴 연습 문제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 자료 한 번만 같이 볼게요. 한번 훑죠. 자, 답안 작성 및 사안 적용 고민 나와 있는데 밸런스 답안에 대한 고민 해서 제가 답안에서 점수는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부분 점수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전체 고득점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는 답안지는 줍줍 포인트, 득점 포인트를 많이 담는 거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법학 논증 방법 설명해 드렸고, 이건 그냥 그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내려오시고 사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논증 방법 나와 있는데, 사실 인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시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법의 해석,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적용하는 거, 어플리케이션을 잘 하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구조화라든지 정치한 느낌이라든지 쟁점별로 나누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넘어가시고, 구체적인 고민에서 1유형, 2유형, 3유형, 요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1유형, 2유형, 3유형 이거는 특별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한 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 말씀드렸고요. 1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유형이나 아니면 법리의 특성에 따라서 논증이 의미가 없는 거 제가 예시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포섭에서 접할 거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특히 어려운 게 몇 번째다? 세 번째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불확정 개념 등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판단을 해야 돼요. 제시된 사실관계 바탕으로. 그리고 근데 그 판단이 메인이에요. 메인.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쟁점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제가 결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의도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죠? 넘어가시고. 자, 연습 문제 있는데 요거 밑에 쟁점 사안 적용 예시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세요. 지금 제가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시던지 아니면 공란에다가 한번 써보시던지. 대충 다 보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좀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그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의도를 갖고 푸셔야 돼요. 의도. 딱 문제를 봤을 때, 질문을 봤을 때 답이 일단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스예요, 노예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물론 노라고 하셔도 됩니다. 노라고 하셔도 돼요. 협약자체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께서 그 논리를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맞추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거에 대해서 판례 법리 공부했으니까 요거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판례 법리 구조는 물론 이제 통로로 이제 공부했을 때는 1, 2, 3이었는데 저희 이제 크게 구조 2개로 잡을게요. 3개로 잡아도 상관없는데요. 기본적으로 법리 리뷰 좀 해볼게요. 우리 아까 하긴 했는데
근로조건을 지금 불리하게 변경했죠. 무단결근 면직 기준일수를 7일에서 5일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협약대치 원칙상 특히 뭐 없이도 가능해요. 개별적인 노조 조합원들의 동의나 수권 없어도 가능하다. 원칙. 다만 예외. 어떤 케이스? 현저히 합리성 결에서 노조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러면 요거 따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법리를 구조를 나누시고요. 자, 이제 판례 키워드 외운 거 활용해가지고 여기다 쓰시면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사안 적용의 기본은 뭐라 말씀드렸죠? 대입하는 거라 그랬죠? 주어, 목적어, 서술로 바꾸시면 됩니다. 따라서 협약자치 원칙상 누구랑 누구는 비회사와 누구는 감노조는 뭐가 가능해요?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대입해도 좋겠죠. 특히 여기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단결근 면직 기준일수를 어떻게 바꿨어요? 7일에서 5일로 변경하도. 이게 불리하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가능하다. 쉽죠?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없이도 가능해요. 갑, 노조,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도 갑노조가 그냥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이게 대입한 거예요, 대입. 그냥 판례 외운 거에 바꾸기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다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해서 갑, 노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따져요? 이런 거 할 때 보통 판단 기준 외우죠. 내 경상.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2, 3기 때 그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외워야 돼요. 외워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내는 있어요. 내. 그죠? 근데 경상 이런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뭐 회사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상여금 삭감하고 그런 케이스도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의도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면서 사례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할 건가? 자, 일단 첫 번째. 내를 보세요. 내용. 변경된 내용 보세요. 어때요? 7일에서 5일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뭘 찾으셔야 돼요? 이게 심하냐 심하지 않냐.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그 정도요. 7일에서 뭐 한 1일, 2일, 이틀. 이런 거는 좀 과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중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요 정도 한 거는 그렇게 현저하게 막 그 근로자에 대해서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런 거 하나 보고 요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하나 더. 또 뭐 있어요? 왜 바꿨어요?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한 논거로 쓰셔야 돼요. 내경상에는 없잖아요. 내경 없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왜 바꿨어요? 그죠?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할 목적으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논거로 찾으실 수 있어요. 요거 좀 더 여기 이제 그 해설에는 제가 표현하지 않았는데 좀 더 구구절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무단결근 여부는 B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을 잡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구절절하게 표현을 해서 근데 이러한 걸 목적으로 해서 얘네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바꿨다. 요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해서 노동조합 목적을 감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만드는 게 그냥 이렇게 썰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방법 자체는 일단 이렇게 불확정 개념 같은 거 할 때 판단 기준 우리 외우는 거 있으면 일단 찾아요. 근데 이 판단 기준 찾을 때도 일단 뭔가 근거 규정, 노사자치 규범 이런 거 있으면 일단 규정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뭔가 법률행위의 형식이다. 그럼 당사자의 의사나 목적, 동기, 경위 이런 거 찾고 그다음 기타 관련된 사정 찾고 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취지에서 여기 해설이 나간 겁니다. 요 두 가지 점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양괄호 3번에다가 제가 넣어두었는데 어떤 결론에 도달해요? 뭐예요? 감노조가 B회사랑 이렇게 단체협약 체결한 거 2021년 4월 9일자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불이익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규범적 효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거에서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 할 때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 있죠. 이거 판단하는 거 판단 기준에 100% 1대1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논거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 디테일은 잡으셨을 것 같고 초심자 분들이라면 이거는 그냥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그냥 넘기시고요. 전체적으로 포섭이 뭔지 자체를 이해하세요. 포섭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 우리가 판례 막 외우잖아요. 그 판례 외운 거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냥 산식한 게 이렇게 대입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거 대입할 때 디테일하게 이렇게 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조 잡아가지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 드릴 거거든요. 이 판례 법률 구조 일단 기본적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쉽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2기 때 할 거 그 OT는 다 했고요. 자, 지금 딱 1시간 됐네요. 자, 우리 15분 쉬고 45분에 이제 이어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